아, 그럼 혹시 저 이름을 보이저라고 읽나요? 네, 맞습니다. 보이저, 보이저가, 혹시 그 보이저인가요? 그 보이저가 맞습니다. 그냥 보이저 검색하면 그 보이저가 나옵니다. 골든 레코드 들어있는 그거 나옵니다. 예, 시작하면 말씀 주시나요? 아, 네. 네, 조금, 네, 알겠습니다. 혹시 11시 발제가 급하신 건가요? 네, 이게 어쩌다가 그 발제 그 지옥으로 제 탓입니다. 거의 내일 발제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려고요. 그럼 이제 열심히 왔으니까 시작해보면 합니다. 이게 나온 지 이제 한 일주일 된, 아니, 뭐 일주일 된 좀 따끈따끈한 논문이고요. 약간 그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논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좀 뭔지도 좀 이해가 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게요. 이 발표한 논문은 이제 보이저라고 해서 RL에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챗GPT죠. GPT-4 모델을 사용해서 강학습을 해보자. 특히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이제 그 RL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이제 좀 RL이 그 전후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날이 무슨 날이, 무슨 해냐면, 무흐의 디큐엔이 나온 해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는 막 이제 큐 펑션의 옵티멀 폴리시를 구하기 위한 이제 큐 펑션 어프로치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수학 거의 수학자였죠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디페이 나오고 하면서 큐 펑션 어프로치메이터가 얼마나 쉬워졌냐면 이제 DPM과 아니 DPG와 그 다음에 DDPG를 이게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는데 2014년과 2016년 이 두 개 차이인데 그냥 이거 딥러닝 하나 썼다는 것만으로 이게 수학 내용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이게 또 2023년에 보이자 이걸로 또 나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로 이제 기존의 Q 어프로시메이터를 딥러닝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아예 라지 랭귀지 모델로 가져온 거라서 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기존에 좀 다른 거 공부한 좀 다른 형태의 큐 어프로치메이트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마인크래프트, 즉 라이브러리 에이전트를 학습한 거고요. 특히 이제 휴먼 인터벤션이 없이 실시간으로 스킬을 획득하고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를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인데요.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마인크래프트라는 건 RL에서 좀 되게 핫하면서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기존에는 뭔가 막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제 기존에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막 그 WASD 한 다음에 막 인바이먼트가 주면은 액션을 주고 또 1, 2, 3, 4 막 이제 인벤토리 열고 I 이런 거 이제 각각 하나씩 다 나눠서 막 이런 상태일 때는 이런 액션 하나씩을 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 이제 여기서 제한하는 방식과 비슷한 아예 막 인벤토리를 열어서 파일을 눌러서 막 이제 그 크래프팅을 하는 것까지를 아예 다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서 이거를 아예 하나의 액션으로 보자 하는 그런 하이 플래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한하는 건 이제 이런 하이 플래닝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플래닝하는 것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도 좀 있었긴 해요. 로봇 보고 이제 시뮬레이션 그런 거에서 로봇 보고서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막 그거 물을 가져와라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이제 로봇이 막 어디에 이제 물을 인식하고 물컵을 인식하고 쭉 가서 집게로 물컵을 잡아서 다시 이제 휴먼을 인식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이제 랭귀지 모델 플래닝이 좀 있었는데 근데 좀 이거는 바스탄 인바이어먼트는 아니고 그냥 특별히 특정한 태스크만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GPT에서 쓰고 있는 그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제 조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그냥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휴먼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능력이 있을 건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주어진 이제 인바이먼트에 맞춰서 그 어떤 태스크를 할지, 올바른 태스크를 할지 이제 정확하게 제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의 스킬,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막그 좀비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 싸우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 이제 스텝을 배우면서 싸운다던가 하면서 이제 점점 스킬을 마스터링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그 넓은 월드를 탐색해가는 그러한 과정.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에이전트는 이 세 가지 능력을 맞춰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에서 이제 목적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거라고 하는 거는 그 터레인, 그러니까 지형 지물, 이거 뭐 숲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고, 아니면 여기 크래프팅 테이블 같은, 아니면 돌 블럭 같은 것도 다 합쳐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프롬프트로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 모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오토매틱 커리큘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킬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터레이티브 프롬프팅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오토매틱 커리큘럼을 단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GPT-4를 사용해서 이제 프롬프팅을 하고요. 그 GPT-4에는 그럼 이제 인풋으로 뭘 넣느냐? 이제 현재 모든 스테이트의 상황과 내 목적과 그런 이제 전체 스테이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GPT-4가 이렇게 하도록 튜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리즈닝을 그 아웃풋으로 내뱉고 그 다음에 태스크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이제 막 다른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은 게 이제 인풋이고, 또 이제 인벤토리 상황이 이렇고 현재 보이는 건 또 이렇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하고 싶다 하고 하면은 이제 하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으니까 아, 당신이 지금 이걸 갖고 있으니 뭐 나무 곡괭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돌 곡괭이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하고 태스크는 이제 하나의 돌 곡괭이를 만들어라라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태스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네, 여기 인풋이고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현재 목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상태, 그리고 이전에 좀 성공했던가 실패했던가 그런 것들, 과거의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태스크인데요. 여기서 1, 2, 3은 GPT-4 그냥 오픈 AI를 사용하는데, 여기 어디셔널 텍스트는 GPT 3.5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냥 GPT 3.5 API를 따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인크래프트 위키를 여기 논문 저자들이 학습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오토매틱 커리큘럼은 이제 GPT-4를 통해서 어떤 태스크를 할지 내뱉어줍니다. 그럼 이제 태스크에 맞춰서 그 주어진 액션을 코드를 짜야 되는데요. 코드를 짜는 것도 잠시만요. GPT-4가 해줍니다. 저 네. 그 전에 바로 위쪽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에이전트가 일단 마인크래프트 게임상에서 돌아다니는 상황인데, 네. 그 에이전트의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저 그림처럼 화면이 보이고, 또 현재 인벤토리 상태를 갖고 있다면, 네. 누가 GPT-4에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예, 정확하게 말하면 깃허브에 이제 마인 도조라는 그러한 그 깃허브의 소스가 있는데요. 그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돌리면서 그리고면서 environment에서 이제 지금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매 타임 스텝마다 그거를 그냥 챗 GPT에 자동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텍스트로. 그냥 네, 매 타임스텝마다 계속 프롬프트를 넣어서 나오는 것대로 행동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저 리즈닝이, 네, 사실 저 인벤토리라는 저거를 넣어줬을 때 사실 오른쪽이 나오진 않잖아요. 네, 앞에 뭔가 프롬프트가 붙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 논문에서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내놓아라 라고 프롬프트가 다 짜여 있습니다.
아, 그럼 모든 상황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도록 이제 짰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으면서 GPT-4에다가 아웃풋을 이런 느낌, 이런 거를 예시로 리저닝과 테스트의 형태로 내놓도록 튜닝을 했어요. 그럼 인풋이 이건 거예요? 네, 인풋이 이거예요. 인풋이 저렇게 돼 있고 앞뒤에 이제 뭐가 붙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통해서 가장 다양한 환경을 찾을 수 있는 어쩌고저쩌고 리즈닝 점점 태스크 점점 이런 형태로 아웃풋을 만들어줘 이러면은 저렇게 신기하게. 내뱉어 주는 거지. 저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논문은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처음인데 사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네, 그렇죠. 하면 아시겠죠? 좀더 가볼까요? 더 하려면 그래서 이제 스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가 사실상 액션 스페이스이자 그 이제 좀 액션들을 저장하는 약간 메모리 느낌을 이제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액션마저도 이 GPT-4가 짜줘요. 태스크,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그 태스크에 맞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이런 식으로 GPT-4가 짜주고 이거를 이제 GPT 3.5 그러니까 그 이제 저자들이 튜닝을 시킨 마인크래프트 위키를 튜닝시킨 것을 통해서 이 코드가 어떤 그 디스크립션을 가지는지 받아와서 얘를 키로 인베딩을 해서 키로 넣어주고 그다음 이 값을 밸류로 넣어줘서 스킬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기술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컴뱃 좀비 같은 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이런 트라이 곡괭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은 GPT 3.5 마인크래프트 위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서 피드백을 받겠죠. 그리고 이거를 퀄이 넣어줘서 스킬 라이브러리에서 그럼 이제 불러와요.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레퍼런스들을. 그러면 이제 최고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제 나무 곡괭이를 만들고, 그 서로를 만들고, 크래프팅 테이블을 만들고, 나무 스틱 만들고 이런 거 5가지가 필요하다. 해서 네. 뉴 스킬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라이브러리에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킬을 불러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키 밸류 쿼리가 있으니까 좀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GPT-4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코드 제너레이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짠다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API 스킬과 관련한 기본적인 API들이 조금씩 이제 기본적인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했던 그러한 생성돼 있던 스킬 라이브러리에 있던 코드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이 피드백은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피드백과 에러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크리틱 네, 이거는 이제 밑에 이터레이티브 프롬프팅 메커니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현재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인벤토리 안에 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스킬을 좀 수정해야겠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 프롬프팅 메커니즘인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게 이제 결국 피드백을 말하는 건데 프롬프트를 짜고 나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뭐 안 되는 경우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피드백을 이제 받는 세 가지 종류의 피드백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environment 피드백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제 그 뭔가 아이언 체스트 플레이트를 전 마인크래프트 많이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러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API가 또 이제 이 피드백을 받아서 그 주어진 기존의 스킬 라이브러리에 있던 그러한 코드를 좀 수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environment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 원래는 예를 들어서 돌삽을 만들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스틱 2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 코드가 이제 회색으로 딱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제 지금 그런데 스틱은 또 스틱 만들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나무가 또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스킬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스톤 큐베를 만드는 그러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초록색 부분이 플러스가 돼요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형태로 인바이먼트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GPT-4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익스큐션 에러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신텍스 에러라든가 코드 자체의 오류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버그 픽스 느낌으로 해서
그냥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신텍스 에러가 뭔가 떴다거나 하는 코딩 에러가 떴을 때 이제 아예 새롭게 제너레이션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셀프 버리피케이션 for checking test success인데요. 이게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리워드를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하지만 이제 그 주어진 태스크가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루어졌으면 그냥 쭉 넘어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는 방식이 그 또 다른 GPT-4를 사용한다 라면서 좀 멋들어지게 말하는데 사실 그 GPT-4 오픈AI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플러스 세 창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창에서 이제 현재 스테이트와 태스크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스테이트를 다 줬을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그리고 이제 그걸 이루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자로서 크리틱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실제 예시는 이제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현재 이벤토리 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뭐 서브칸을 캐라 해서 그냥 이제 얻었으면 true로 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뭔가 테스트가 실패를 했다 하면은 이제 그 다른 GPT-4에서 그 크리틱이 다른 이제 마인 광산을 찾아서 뭔가 이제 그 타봐라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제시된 펄스가 떴을 때 이 크리틱을 따라서 이제 가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그렇죠. 결과는 당연히 그러면요.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게 모든 방법론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아예 에이전트 혹은 폴리시가 훈련되고 이런 과정은 하나도 없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일반적인 강화학습에서 생각하는 그 수식적인 폴리시가 전혀 없이 그냥 바지 랭귀지 모델이 짜는 그 코드가 폴리시인 거예요. 이게 폴리시인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인터넷 연결 속도와 네. GPT의 피드백 속도만으로 속도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스킬 라이브러리 셋에 있는 이것들이 다 폴리시인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인바이먼트에 따라서 각 폴리시, 옵티멀 폴리시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학습이라기보다는 그냥 GPT가 게임을 하는 네, 저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넓게 보면 액터 크리틱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애매하네요. 일단 저자는 강화학습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저는 동의를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리트리벌 모델을 GPT가 계속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리트리벌 모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벌 네, 모델이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존에 학습이 생각하던 그런 없잖아요. 네, 뭔가 리워드를 계속 이제 키워간다는 그냥 뭐가 없어가지고 학습 그 시 학습은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라고는 하는데 크리에이티브로 어, 솔직히 저도 읽으면서 이게 맞나 싶은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 결과는 소타를 찍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GPT-4는 오픈AI 이거 사용했고 3.5는 자기들이 트레인을 해서 마인크래프트 위키를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GPT를 사용해봤는데 자기가 사용한 이제 보이저가 그 네, 몇 번 이터레이션만 이제 성공을 했는가 했을 때 그러니까 프롬프트 이터레이션, 제너레이팅 이터레이션 했을 때 다이아몬드 곡괭이까지 102번 만에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겠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탐색 범위도 매우 넓었다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보지 못한 태스크에 대해서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이제 그 몇 번 만에 성공을 했는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재밌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몇몇 부분을 빼가면서 예를 들어서 스킬 라이브러리를 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GPT-4 대신에 GPT 3.5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이게 오토매틱 커리큘럼이었는데 테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휴먼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제 매뉴얼 커리큘럼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 커리큘럼이나 다 줘보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킬 라이브러리가 좀 중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제 볼 의미는 없는 거고요. 스킬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없으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티브한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더 포탈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모양으로 해서 다이아 곡괭이로만 클 수 있는 방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건 이제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프로필을 짜주면 이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 빌딩도 휴먼 프롬프팅으로 하나하나 좀 손수해주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3D 스트럭처를 그냥 이제 텍스트 인베딩만으로 프롬프팅만으로 이제 좀 가능해졌다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링만큼 코스트와 이너큐레이시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당연히 있고요.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없는 거 여기서 제시했던 게 뭐 좀비 곡괭이를 만들어라고 그런 게 있었던 걸 기억하고요. 맞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과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LLM을 사용한 코드에 대해서 라이브러리 에이전트를 좀 구체화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다른 베스트 인바이러먼트에 LLM을 사용한 OL이 좀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빗발뽑기 느낌으로 난 이제 2021년 전 2021년 이전 게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텍스트를 받는 거다 보니까 로우 이미지 그대로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이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거에 관한 정보를 이 근처에 어떤 거리에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이게 랜드마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펜딕스에 제 C로는 이제 풀 프롬프트가 이와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양식을 짜주는데요. 뭐 이제 오픈 GPT-4에다가 너는 어시스턴트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최고의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정보를 주겠다. 이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 논문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줄 것이다. 퀘스천 주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쫙 주고 그러면 너네 이제 이와 같은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하면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제 아웃풋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인풋을 가릴 건지 하나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는 다음과 같이 해라. 리저닝과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토매틱 뭐였죠? 오토매틱 시그멘테이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오토매틱 테스트 생성 모델. 그거의 예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짜도록 하라고 하면 이제 GPT-4가 이런 식으로 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는 예시가 막 다음과 같고 사실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이 양식에 맞춰서 이제 이런 프롬프트 자체도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짜는 거겠죠. 이 부분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기는 휴먼이 넣어줘. 그러- 근데 이게 좀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는 하나의 테스트가 완료되면 또 다음에 이걸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저 스크립트 포맷을 넣고 저기에 스트링 비어 있는 곳들마다만 추가로 인포메이션이 그냥 자동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채워지고 넣어주는 거죠.
네, 네. 왜냐면은 여기 밑에도 리스폰스 포맷에 리스닝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 위쪽에 그 퀘스천 컨셉은 지금까지 그 상호작용이 있었던 거를 예시를. 뭐 예시라기보다는 걔를 이제 컨텍스트로 준 거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아, 이런 논문 사실 보이저가 더 크기는 한데 약간 GPT-4를 전 안 써봤거든요. 챗GPT까지만 사용을 해봤는데 GPT-4와 챗GPT하고도 성능 격차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직 그 위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느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이 정도까지 가능한 정도면 도대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이와는 별개로 저는 그 언어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이 시퀀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제 강화학습이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시퀀셜한 어떤 액션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언어 모델과 강화학습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 GPT가 이런 걸 잘해주는 이유도 그런 이제 스몰 데이터를 학습해서 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 안에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효율적인 강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 얘기가 많긴 했는데, 그러니까 RL이 SSL 위에 얹어져야,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스드 런이 이미 된 모델 위에 이제 얹어져서 퍼포먼스가 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는 계속 많았는데, 이 정도로 잘 보여준 건 처음인 것 같긴 하네요. 아하. 그 요거랑은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앤드루 응이랑 네. 오픈 AI 쪽에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포 디벨로퍼라는 거를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의 엄청난 파워업 버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연구적으로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싶긴 한데, 과학적으로는 쓸모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직 그 랭귀지 모델의 성능 쥐어짜기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런 걸 저희한테 좀 보여주는 연구라서 아마 6개월에서 1년간은 계속 이런 연구가 쏟아질 것 같아요. 확실히 GPT 매력이 좀 대단하긴 하네요. 이제 된다는. 요즘 트위터에서 그런 논문이 진짜 많거든요. GPT-4가 이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면서도 놀라면서도 싫어요.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커뮤니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계속 뭔가 제기를 해드리자면 인간이 그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전부 이 시퀀셜한 그 생각하는 것도 뭔가 연역적인 그런 생각도 그렇고 거의 다 스폰서라는 그런 이제 테스트들인데 저는 그래서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제 귀납적인 테스트 같은 것들은 아직 못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스폰서라는 게 아니라 좀 와가지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관련된 거 같은 거 알고 계시나요? 근데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 근데 말씀해주신 원래 그 GPT 계열 모델들이 그런 걸 좀 더 못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뭐를 하는 코드를 생성해줘라는 거는 잘하는데 원래 기존의 이제 NLP에서의 뭐랄까요 통념이 뭐였냐면 코드를 생성하는 건 잘하지만 코드를 이해하는 건 잘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랑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이 GPT 계열의 논문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코드 이해도 잘하고 크리틱도 잘하고 다 잘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어뢰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이제 어느 모델로 틀어야 되는가. 이걸 해야 되나? 여기까지 배운 그 네. 리워드와 액션과 리워드와 막 그런 너무 폴리시와 이런 것들을 같이 주고 이게 그 논문 나온 거 봤을 때 이제 빅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어뢰를 봤을 때 기존 어뢰를 하던 사람들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LLM은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발제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다. 맞아.